11월의 시작에서 갑자기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활기찬 가을의 멋짐을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즐겁고 유쾌하게 주민과 함께하는 방송, 주민이 만들어가고 주민이 주인되는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늘의 진행을 맡은 김동우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오픈 스튜디오에 2023년도 6번째 시간에는 도봉구에서 40여 년을 살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도봉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순수 도봉구 방학삼동 주민이신 이춘길 분과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분과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봄춘 길알길. 봄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어떤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이춘길. 예. 현재는 우리 방학삼동 신동아 4단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들어와서 그때는 방학동이었는데 어느 날 방학 2동이 됐다가 또 방학 3동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면서 41년째 줄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전부 방학동 싫다고 다 나가버렸고 현재는 부부만 살고 있고 저는 가정주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제 말스로 인생 제2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한 40년 살았으면은 완전히 이 동네 토박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 있습니다. 그죠? 그 옛날 발전되기 이전에 방학동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완전히 토백이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예. 예, 분과장님께서는 또 주민자치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2015년 6월 말에 제가 그 공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자유다. 해서 우이도 도봉산, 북한산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마셔가면서 산 위에서 노래도 흥얼거리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11월 아마 중순쯤 됐을 거예요. 그해. 이제 신동아 사거리 아시잖아요. 예. 신동아 사거리에서 이렇게 멍하니 앞을 쳐다보고 있는데 프랜카드가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 프랜카드가 뭔가 봤더니 내가 만약 동장이라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이런 문구가 돼 있는 마을계획단 모집이라는 프랜카드였어요. 저는 사실 마을 활동, 자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굉장히. 그때는 사실은 방학삼동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방학삼동 주민센터에 어디요? 하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쭉 나가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가 토요일인데 나는 주민센터에 문이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을계획단 모집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한 분이 이제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가갖고 무턱대고 마을계획단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땀 빨빨 흘리면서 설명을 해요. 마을계획단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여태까지 나라의 녹을 먹고 33년 동안 지내왔는데 이것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워낙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서 지원서에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무슨 저는 계획된 마을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기획단부터 해서 이제 주민자치 이제 발을 들어놓기 시작한 계기가 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 동네에는 이제 원래 이렇게 했어요. 최초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마을 유지들의 활동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마을계획단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 전체 동 중에서 몇 개 동만을 실시했는데 방학삼동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갖고 이제 그 마을기획단 활동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열심히 함께 하시면서 이제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셨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사회봉사활동 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년 안 되지만은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첫 번째는 2016년부터 이제 시작된 마을 계획단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는 마을 계획단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2년 동안에 마을이라는 것이 뭐고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 동안 방학삼동의 유명한 마을 공간이죠. 공동체 공간인 은행나루. 네. 여기에서 대표를 지냈고, 이제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 그리고, 은행나루를 찾아온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분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 2년 동안 끝나고 나서 2018년부터, 4년 동안, 주민자치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그 단지에서는 2017년부터 4년간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을 지냈고, 거기에 또 이제 경찰에서 협조를 하는 생활안전협의회 위원을 또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봉구 민주평통 자문위원, 그리고 부회장을 한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주민자치 회장은 아니고, 마을 미디어예술분과 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사활동 기간을 사실 2015년 1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을활동 공동체 활동을 오늘날까지 정말 줄기차게 옆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면서 앞으로만 직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15년부터면은 거의 한 8, 9년 그렇죠. 가까이 줄기차게 진짜 하셨네요. 네, 줄기차게.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8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돈 버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양한 이제 봉사활동 하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그 보람 있었던 일, 뭐 그런 걸 손에 꼽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첫 번째는 많은 주민들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직장 다닐 때는 여기가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었죠. 출근하고 퇴근해서 자고 또 출근하고 퇴근해서 자고 이런 식으로 사실 주민들 옆집 아파트의 앞에 사는 아파트 주민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주민들을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얼굴도 많이 알려지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저는 집사람과 같이 외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낭만도 즐기고 같이 술도 한 잔씩 하고 해서 부담 없이 나다녔는데 이 활동을 하고부터는 집사람이 안 나가려고 해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나갈 때는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알아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또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주민들과 많은 주민들과 알게 됐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직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뭐 청와대에 뭐 대통령 간담회도 갔다 왔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창장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 2016년에 구청장 표창, 예. 17년에는 경찰서장 감사장, 19년도에는 또 어떻게 행안부 장관 표창, 네. 그리고 20년에는 지역사회 발전 부분의 도봉 구민대상, 예. 그 다음에 21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참 제대로 어떻게 살았구나 8년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주민자치 회장으로 마지막 끝나는 그런 해였는데, 이때 주민자치 분야에 대한 우리 방학삼동의 활동을 담은 주민자치,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활동을 담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 전국 최우수상인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마을계획단도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주민자치도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하다 보니까, 네. 2016년 말부터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성북구가 강북구에 있는 삼각산동에서 처음 사례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예. 서울 각 지자체,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례 발표를 네. 했어요. 이것은, 저는 그래서 대구에서 불렀다, 부산에서 불렀다 하면은, 악착같이 가서 설명을 한 이유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주민활동에 대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뭔가 이분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우리 방학삼동에서 했던 주민들의 노력, 열정, 열성,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가가지고 사례 발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볼 때 한 40여 정도 하고, 그리고, 네. 또 전국에서 많은, 주민자치 또는 마을계획단 또는 활력소를 운영하는 데서 탐방을 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우리 방학삼동이 그 정도로 전국에 알려져 있는 데 대한 자부심, 네. 자긍심, 네. 이런 것을 갖고 어떤 계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방학삼동과 같이 했고, 네. 또 이러한 것들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 되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에 두루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네요. 네. 그런 점들이 참,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무원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참 인생 2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2막을 참 멋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네. 이 막을 참 멋있게 살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도 이렇게 붙여집사 하는 거예요. 인생 제 2막. 아, 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보람되게 살고 예. 너무 재밌게 살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아, 참. 도봉구에 큰 얼굴이 되시고 큰 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만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예.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해주신 주민분들하고 같이 네, 했기 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왔지, 그렇죠. 뭐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 또 이 참 아픈 일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 이제 있었던 중에서 혹시 뭐 가슴 아팠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그 서울시에서, 예. 20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20년도에 자치회관, 그렇게 자치회관이라는 것은 교양강좌부터 시작해서 예, 예. 자치회관 공간 예. 다 얘기하잖아요. 네. 자치회관을 주민들이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주민자치회에서. 아,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상하에 공모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네. 5개 정도의 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치회관을 직접 주민들이 한번 운영해봐라.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치회관을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전체가 자치회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거다. 근데 주민들이
운영을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여태까지는 행정에서 했는데 행정에서 하다 보면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하면 새로운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어떤 공간들이 정말 활용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건데 이게 1년 반 정도 하고 다시 행정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뭐 제안서도 한 100페이지 정도짜리 제안서도 내고 예. 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운영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행정 경험이 부족하고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이 한다는 것은 뭐 좀 어려운 점이 많았었겠지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1년 반 만에 다시 행정으로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3억을 주어가지고 마을을 위한 공간, 마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서울시 최초예요. 네. 은행나루라는 마을 활력소인데 근데 이게 사실 전국에서 탐방을 많이 갔어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멋지게 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좋은 공간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네. 5년 동안 6년 동안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사실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어쩌고 하려고도 했었는데 네. 지금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버렸는데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기억에 남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주민자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더 하나씩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세서 정말 우리 마을 주민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또는 주민들이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주민 자치는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더 축소가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 마을 활동, 공동체 활동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네. 가슴이 아팠다라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참 이 모든 봉사하면서 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발전돼 가고 점점 한 계단씩 높아가는 게 맞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이게 퇴보하고 없어지고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해봤자 나중에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것도 해봤자 나무 앞 탑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그런 어떤 무슨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이제 하는 방금 하신 이야기는 전부 다 봉사 활동의 개념이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예. 또 뭐 하시는 일이 또 있는지 무슨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는 예. 주부, 가정주부. 주부. 예, 집사람이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예.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는 그런 직업, 근데 저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집사람한테 월급 받으니까. 그래서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꾼이에요. 농부. 예. 농부. 네, 농부. 광릉 수목원 가는 길에, 뭐, 포도밭, 조그만 거 포도밭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짓는, 땀이 좀 있어가지고, 밤낮이 가서, 네. 이제 겨우 끝났어요. 이제 예. 일들이 전부 거의 끝나가지고, 이제, 뭐, 춥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내년 봄을 기약을 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예.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말 얼굴 새카맣게 돼가면서, 그렇죠. 농사일. 그런데 사실 농사일이라는 게, 제가 전문적인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수익 창출을 못해요. 예. 원래 그런 걸 하면은 돈도 좀 벌고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퇴직 후에 일반 분들이 로망이 특히 남자들이 로망이 뭐냐면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귀농 힘들다. 그리고 조그만 텃밭 가꾸고, 네. 뭐, 거기에 무슨, 별장 하나 지어놓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 가서 농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는 건강이죠.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네.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평균 연령은 살아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강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 활동도 이제 올 12월이면 끝나는데, 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에 기회가 있다면은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회장님으로서 분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전수해주고 가르쳐줄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런 네. 기회가 생긴다면은, 네. 열심히 해야죠. 예,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던 경험을 그렇죠. 바탕으로 해서, 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저게 맞냐 옳으냐 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이고, 네. 제가 해왔던 경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분과님 덕분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 방송을 배우고 또 TD의 활동도 하고 하면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역할들을 또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서 활동을 해주시면 그럼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 들어요. 부회장님께서 그만큼 열정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능력도 있으시고 또 재능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빨리 습득을 해서 응용을 해서 정말 이 방송국이 제대로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주민자치 활동도 이제 참 오래 하시고 또 이제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주민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올해로서 이제 끝난다 그러시니까 예.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조언해주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주민자치 활동이니 공동체 활동이니 하는 것은 참여죠. 네, 참. 그러니까 자, 공동체 활동합시다. 주민자치 합시다라고 해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정말 마을 공동체, 우리 마을이 바뀌고 주변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예요. 이게 모든, 이 활동들이 전부 인간 대 인간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간관계들을 더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만 잘났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주민들이 또는 뭐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아껴가면서 서로를 사랑해가면서 서로를 존중해가면서 해야지 정상적인 조직이 되고 정상적인 주민을 위한 단체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야말로 더 발전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가 더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은 주민자치를 하시든 먼저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마을계획단 할 때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전거 타고 우리 동네를 몇 바퀴를 돌면서 네. 여기는 뭐가 있고 저기는 뭐 저도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많은 것들을 그때 느끼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네.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뭔가 이것을 변화시키고 해야 우리 마을이 발전하고 우리 동네가 정말 잘 돼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리고 지금 시작은 이미 했지만 다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 동네를 먼저 알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같아요. 참여하고
일단 우리 동네를 알아야지 변화된 그렇죠. 요인도 찾고 그런 문제점을 찾아낼 수 이게 있을 지금 것 같아요. 주민자치가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동네, 우리 마을, 네. 우리 방학삼동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먼저 우리 동네를 알아야 뭐 어떻게 얘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참 방송하시면서 또 저하고 방송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예. 방송 소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뭐 허심탄회하게 좀 해주시죠. 그동안 뭐 진행도 좀 해봤고 예, 예.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 느낌이 없이 뭐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상당히 떨리네요. 그리고 말이라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들으신 분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그런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참 많이 떨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방송국은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명했어요. 네. 서울시에서도 많은 뭐 표창도 받았고 상도 받았고 하면서 지내왔는데 은행나루 마을 방송국이라는 이름을 뺏기고 이제 주민방송국이 네,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네. 은행나루 방송국은 이제 지나간 거고 네. 이제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 의해서 진행되는 주민 방송국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마을 미디어 뭐 예술분과 분과장을 하면서 이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됐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또 주민방송국이라는 그 타이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을 위한 방송이다. 네. 우리 방학삼동 주민방송국. 그래서 우리 주민방송국을 많은 주민분들께서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청취도 많이 해 주시고 함으로 해서 주민방송국이 더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은 방송국이니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 주민들이 이런 것 좀 뭐 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주민방송국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 방송국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마음으로나마 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우리 주민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마을 주민방송국을 좀 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민을 위한 방송국. 맞아요. 예. 그게 우리 어차피 마을 방송국에 주민방송국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이상한 이름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의해서 주민을 위한 방송, 주민방송국 멋있잖아요.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의 기획 시사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의 2023년도 6번째 손님은 방학삼동에서 주민자치 활동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길 분과장님을 모시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충길 분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이 넘치는 봉사활동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동우, PD의 조희연, 출연의 이충길 분과장님, 제작의 방학삼동 주민방송국이었습니다.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게 잘 보내시길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